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보험 중에 네 번째, 사실은 만들어진 것으로서는 최초의 사회보험이 산재보험이 되겠는데 63년도에 제정이 되고 그리고 64년도부터 시행된 우리 역사상 최초의 사회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사회보험 중에 산재보험,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은 거기 1번은 너무 기니까 놔두고 2번을 보시면 산재보험은 피재 근로자에게 확실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이 말이 나와 있죠. 사업자가 국가가 책임을 지는. 역사적으로는 사용자의 피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형사책임과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란 말 적어보시고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국가는 산재보험법상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앞선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산재보험은 사업주 단독 부담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 3번에 보시면 산재보험은 보험료를 사업주가 단독 부담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뒤에 둘째 줄, 셋째 줄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다시 산재보험의 특징을 보시면 2번에 1번 산재보험은 재해로 입은 즉 피재 근로자에 대한 무과실 책임주의 줄쳐놓으시고 무과실 책임 선생님들께서는 뭐 근대민법 준비하시지 않으니까 과거에는 과실 책임 나에게 잘못이 있어야만 책임을 졌지만 이제는 이 사업주에게는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게끔 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에 입각한 사업주 책임보험이다. 셋째 줄 나와 있지요. 셋째 줄 무과실 책임주의에 입각한 사업주 책임보험이다. 또 산재보험은 다른 보험과는 달리 개별 근로자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장 단위로만 가입이 이루어지고 다음에 산재보험은 재반행정이 자진 거기 있죠? 자진이란 말이 나와 있죠. 재반행정이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공정하고 있다. 자진신고, 자진납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규정 해설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보통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1개월간 60시간 미만하지 않은 적용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단 3개월간 계속해서 근로환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단을 붙여놔서 보면 설마 60시간이 아니더라도 일용 근로자나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근로환자는 60시간이 안 되어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 판례가 60시간 미만인데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처럼 법조문은 그 해석이 참 아주 애매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보시면 산재보험은 재반 행정에 있어서 자진신고 또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의도 많이 있다는 거죠.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산재보험의 재해보상은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와는 달리 피재 근로자를 적기에 확실히 보장해 준다. 적기에 확실히 보장. 자, 그런 단어 나중에 이제 법제를 볼 때 한번 읽어보게 될 겁니다. 다음에 5번은 위에서 3번에서 본 것처럼 1번에 3번에서 본 것처럼 산재보험은 보험관장자가 누구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해서 피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뒤에는 그냥 읽어보셔도 되겠지요. 어쨌든 똑같은 말 사업주 단독 부담이란 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제도는 사후적 구제적 제도이다. 이 말을 왜 썼을까? 우리가 사회보험법을 공부하다 보면 요양급여가 두 번이 나옵니다. 건강보험에서도 요양급여가 나오고 산재보험에서도 요양급여가 나오는데 건강보험은 의료보험과는 달리 사전적 적극적 예방 차원 그리고 재활 차원도 포함한다 해서 예방이 들어가지만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분명히 이유가 뭐냐면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실시하거든요. 이미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급여라는 말이 나왔을 적에 예방이란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건강보험의 요양급여가 되는 것이고 산재보험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산재보험은 요양급여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과는 달리 사후적 구제적 제도이다. 예방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방은 없다. 다음에 426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시면 정의에 업무상 재해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사유적 위험입니다. 사유적 위험. 자, 앞선 시간에 우리가 3개를 배웠으니까 사유적 위험을 사유보장 기본법은 7개 적어봤었지요. 국민연금법에서는 사유적 위험을 뭐 들었죠? 사유적 위험으로 노령, 장애, 사망 등 이렇게 3가지를 사유적 위험으로 들었죠. 건강보험에서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지요. 질병, 부상, 출산. 고용보험에서는 실업, 그렇죠? 실업급여가 있으니까 실업을 먼저 하고 다음에 육아 그리고 출산을 들었죠. 육아 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 산재보험에서는 사유적용으로 뭐 들었어요? 업무상 사유로 인한을 넣었지만은 4가지 넣었죠. 사유적용으로 부상, 질병, 장애, 사망. 이렇게 사유적용으로 4가지를 들었어요. 거기 2번에 1번 업무상 재해에 나와 있지요. 업무상 재해 보면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 건강보험법이나 산재보험법에 사유적 위험으로 부상이 있지만 문제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에는 부상이 없다는 겁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는 부상이 없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는 부상은 없다. 다음에 평균임금 나와 있네요. 평균임금. 평균임금 옆에다가 그냥 일당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일당. 평균임금 보면 길게 2줄로 나와 있지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90일간의 임금 총액을 이전 90일 동안 받았던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눌 수 일당이지요. 그죠? 그러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계산이에요? 불리한 계산이에요? 평균 임금을 계산할 사유가 발생한 날, 산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90일간 받았던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거거든요. 사실은 임금은 어느 때 나와요? 총일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로한 날에 대해서만 나오지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주 5일 근무에서 뭐 3주면은 5일 곱하기 몇 주에서 그걸로 나눠야 되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나누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계산이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받았던 평균 임금보다 훨씬 적게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런 것도 보시고. 다음에 산재보험법상의 유족에는 300번. 국민연금법상의 유족과 산재보험법상의 유족은 범위가 좀 다릅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의 범위는 손자녀까지 들어가죠. 2촌까지 손자녀. 형제자매는 안 들어갔습니다. 배우자, 그렇죠?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여기까지 가지만 여기 산재보험법에서 유족에는 형제자매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다음에 선생님들이 쓰는 용어와 법률 용어가 다른 것이 그 치유가 있습니다. 치유. 힐링. 우리가 이럴 때 하도 힐링해서 정말 그 힐링, 성유리가 나와야 힐링이 되나. 힐링이 뭘까? 근데 우리가 사는 건 다릅니다. 힐링은 우리가 나았다, 건강해졌다 이렇게만 보는데 그게 아니고 법률적 힐링, 치유라고 하는 것은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거나 우린 여기까지만 생각하지요. 그러나 완치되거나 치료 후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 이런 것도 치유라고 합니다. 꼭 좋아지는 것만 치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을 가능성이 없고 그 상태가 고정된 것도
치유라고 한다는 것을 이렇게 좀 넣게 보시고요. 다음에 장애와 폐질은 좀 다릅니다. 장애와 폐질은 좀 다르는데 장애,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그로 인한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또는 감소된 것은 장애라고 하지만 아예 부상이나 질병 자체도 치유되지 않고 부상이나 질병 자체도 치유되지 않고 그로 인해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것은 폐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와 폐질의 차이는 부상이나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고 나서도 장애가 남느냐 아니면 부상이나 질병 자체도 치유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노동 능력이 상실되었느냐 그래서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에는 거기 보면은 장애와 폐질은 다릅니다. 다음은 좋고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적용 범위가 나와 있는데 어떤 원칙은 적용 범위의 원칙. 적용 범위 원칙은 고용보험법과 똑같습니다.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는 산재보험과 똑같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의도 있겠지만 원칙으로 한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2번에 보험의 성립소멸 보험료 그 옆에다가도 고용보험과 동일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똑같이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등의 징수 모두 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 별도의 법률을 보험료 징수법이라고 한다. 다음에 보험급여의 종류 8종 세트가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8종 세트가 있다. 뭐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그랬죠? 바로 왼쪽 나란히 있는 것처럼 업무상 사유로 인한 보통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만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의 경우에 8종 세트를 적당히 배열을 합니다. 거기에는 자 내용 보지 마시고 본법에 더 개는 요양급여, 현물급여죠. 요양급여, 현물급여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나머지 7개는 모두 현금급여입니다. 요양급여만 현물급여고 나머지는 모두 현금급여다. 또 요양급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예방이 있으나 여기는 예방이 없다. 대신 뭐가 있다? 간병이 있습니다. 간병. 건강보험법상에는 간병 없습니다. 예방은 없으나 간병은 있다. 이렇게 예방은 없으나 간병은 있다. 한번 적어 놓으시고. 그런데 조금 전에 요양급여는 현물급여라고 그랬죠. 이양단서. 산재보험법상 급여는 모든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맞는 것이 되겠어요. 이양단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부득이에는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금으로도 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단서 조항을 했지요. 때문에 산재보험급여는 모두를 현금급여로 전달할 수 있다. 맞는 것이 되겠어요. 요즘 짝퉁 환자들이 누워있다가 돈 준다고 그냥 건강하게 뛰어나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자, 좋습니다. 세부 내용은 뒤에서 보기로 하고 다음에 429페이지 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간단하게. (5대) 사회보험 정책 분석. 찾아보면 우리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 자, 이렇게 5개가 5대 사회보험인데 5대 사회보험. 아, 이건 수직을 써야 되나? 너무. 자, 간단하게 선생님들이 같이 적어보십니다. 먼저 정책 분석이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선생님들이 5개 법을 만들어 보세요. 국내에 거주하는 연령 18세에서 60세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되어 있죠? 그다음에 건강보험은 지금 먼저 할당부터입니다. 할당. 누구를 적용 대상으로 하느냐 해서 여러분들이 쭉 적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꾸적꾸적 적지만 집에 가서 한번 적어보시면 정책 분석 끝, 법 끝 이렇게 되는 거지요. 5개 법에 대해서 꾸적꾸적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는 상세한 내용을 다 적진 않겠지만 건강보험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원칙으로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누구를 원칙으로 한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지금 다루고자 하고 있는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65세 미만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적용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선생님도 다 알고 있잖아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준다? 무엇을 준다고 되어 있어? 급여. 이번엔 급여를 보겠어요. 급여. 국민연금에서는 좀 더 사이해 볼까요? 국민연금은 뭐에 대해서 급여를 준다? 사유 적용을 뭘로 들었다?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해서 4종 세트를 제시하죠.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그리고 반환일시금. 선생님들이 적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노트 정되는 법을 보면서 노령연금은 조건 10년 이상, 이렇게 출생연도에 따라 나이, 이렇게 다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4종 세트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사망시 유족연금, 그리고 반환일시금 4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이건 뭐예요? 이거는 모두 현금급여라고 그랬지요. 모두 현금급여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건강보험은 5종 세트가 있지. 5종 세트. 아주 다양하지요. 요양급여, 요양비. 단 하나 사용되겠지만 부가급여. 말하자면 임신, 출산, 진료비라고 되어 있는 부가급여.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 장애인 보장구 급여, 건강검진. 이렇게 5종 세트가 선생님들이 적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적어볼 때는 떠올리실 것이고 설사 생각이 안 나서도 시험지에 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4종 사업. 이렇게 하지요. 4종 사업. 고용보험은 급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전체를 부를 때는 사업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사후적 3종 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이렇게 4종으로 나눠진 급여, 즉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8종 급여가 있죠. 8종 급여. 원현물, 7현금. 그렇죠? 요양급여만 현물급여고 나머지는 모두 현금급여. 그런데 요양급여마저도 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에 비해서 장기 요양급여는
3종급여가 있지. 3종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자, 이렇게 3종 세트. 많이 아시지요? 다음에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까? 재원은 당연히 사회보험이니까 노사정 3자 부담이지만 주된 재원은 보험료다. 그 때문에 그냥 보험료만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보험료. 당연히 여기 보험료, 뭐 다른 걸 보험료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보험료 징수까지 하는데 다 보험료를 주로. 그래서 보험료를 다 주된 재원을 씁니다. 국가 지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산재보험, 여기가 중요하지요. 산재보험, 다른 데는 보험료를 노사 균등분담하지만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한다? 사업주가 단독 부담한다. 그냥 아주 단답처럼. 그리고 사업주가 단독 부담하는 보험료에는 산재보험만 있는 것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그래서 고용보험료 중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도 사업주가 단독 부담한다. 그런 정도. 다음에 누가 실질적으로 딜리버리를 한다? 누가 실질적으로 딜리버리 하는가? 어선들 다 대부분 아십니다. 여기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건보공단,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또 장기요양보험은 건보공단, 다 공단이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또 건강보험공단인데 고용보험은 고노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과 직업안정기관의장. 그래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담당을 하고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관장을 합니다. 가만히 적다 보면 많이 아십니다. 사실은 이게 각 법의 핵심 테마니까. 자, 여기에다 살을 붙이시면 되죠. 노령연금이란, 장애연금이란,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페이지를 넘기면서 쓰다 보면 한 노트가 그냥 책이 되는 겁니다. 책이. 바쁘셔서 안 하셔서 그렇지. 자, 이것은 또 법제론에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적어봤으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 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7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2008년도에 시행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시행이 되었다. 다음에 거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주요 특징 보면은 거기 1번에 보면 똑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강보험제도와 별도로 운영한다. 이건 뭔 말일까? 이것도 법제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맞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하되 개별고지한다. 개별고지하고 분리 독립효율계로 관리한다. 이렇게 해서 맞으면 같이 징수하면서도 선생님들 그 고지서 보면은 밑에 장기요양보험료 얼마 이렇게 적혀있지 않습니까? 구분고지하고 독립유계로 분리해서 관리한, 바로 분리해서 관리한다는 점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어요. 당연히 사회보험 방식으로 국가 재정 지원이 있죠. 또 보험자 관리 운영기관,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은 모두 2000년부터 단일 보험자주의죠. 통합주의 전면 도입이니까 바로 일어나고, 다음에 노인 중심의 급여지만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65세 미만의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요즘 치매라고 하는 것이 중년을 넘어서 노인에게만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치매. 정말 가장 두려운 치매. 정말 다치지만 않는다면 아프지도 않으실 거예요. 정말 내 팔목에 팔찌나 안 찧었으면 가장 두려운 그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두려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뭐라고 이성적으로 말해도 우리 어머니만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런 뭐 모든 그 자녀들의 그 소망이겠습니다만은 커피 냄새가 좋군요. 정말 가을이 왔나 봐요. 커피 뚜껑에는 수증기만 있어 맑은 물이 나와야 되는데 커피 뚜껑에도 커피 색깔이 묻으면 어떻게 그런 거야. 요즘은 수증기의 기운도.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429쪽 거기 아래 보시면 적용대상 먼저 나왔네요. 적용대상. 건보가입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는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보가입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같으니까. 이제 그런 거 봐주시고. 다음에 거기는 뭐 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원칙적 적용 대상은 띄어쓰기 없이 노인 등입니다. 여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띄어쓰기 없이 노인 등. 띄어쓰기 없습니다. 노인 등. 바로 이 노인 등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노인 등. 띄어쓰기 없이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그 중에 장기 요양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는 누구예요? 또 이중 노인 등 중 몇 개월? 6개월 이상. 어떻게? 혼자서, 둘이서 아니요. 혼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아까 대상자 선정 기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받은 자 이렇게 되죠.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자, 등급판정위원회 5등급 범위 내의 등급을 받은 자가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생님들 보시면 430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430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특히 그 첫째 줄, 둘째 줄 장기 요양 인정을 해 주십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 가입자, 즉 건강보험 가입자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똑같으니까 가입자와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인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즉 건보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장기요양 인정을 해 주십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안 받아 상관없고.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이 나와 있는데 장기요양보험의 재원 당연히 사유보험이기 때문에 노사정 3자 부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사정 3자 부담.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쭉 가운데 보면 3번에 국가부담 나와 있죠. 20%.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년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 중 20% 금액을 공단에 어디 공단에? 건보공단에 지원한다. 이게 바로 정부 지원금이 20%라는 거예요. 그에
예상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 20%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을 한다. 그리고 일부 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부 부담금. 일부 부담금 전면 공짜가 아니고 일부 부담금. 요즘은 그래도 많이 인식이 전환됐다 해도 아직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마치 무슨 뭐 파출부 부르듯이 생각하는데 전문가적 지위를 가져야 되는데 어찌 보면 그걸 양성하는 기간이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의 지위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뭐 잡부 불러다가 일시키는 것처럼 이런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뭐 물리를 안 배워서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힘들거든요. 몸을 부려버린 사람을 들어 올려서 이동을 하고 목욕을 시키고 이런 것 등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저희 아버지도 1m 75, 76이셨는데 어머니께서는 키가 쫄아서 아마 이제는 50이나 될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요쪽 침대에서 또 거실 침대로 또 뭐 소파로 또 목욕으로 이렇게 보면 거기 이거 원심력, 구심력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참 자식들이 참 죄송스럽죠. 죄송스러워. 근데 그것을 안 해보고 더욱이나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정신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중심을 못 잡으시면서 힘이야 써주시지만 몸을 부려버린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그래서 뭐 관절 다 상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요양보호사에 대한 것도 이제 많이 바뀌어지기는 바뀌어져야 되겠지만 거기에 보면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는 내야 됩니다. 내야 된다. 물론 전면 지원을 받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15%, 20% 그게 출제 범위가 되겠고 급여의 종류 3종 세트 나와 있지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이란 단어를 볼 때 특별현금급여.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 원칙은 뭐다? 현물급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외적으로 특별히 현금급여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가 공식 명칭이니까. 그래서 원칙은 현물급여 그리고 특별한 예외로서는 현금급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책이기 때문에 간략간략하니 해서 정책을 5대 사회보험 정책을 마감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법제를 정책을 같이 정리하게 될 겁니다. 정책을. 자, 이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만 마감 짓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좀 길게 해서 한꺼번에 공공부조를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겠습니다.